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뉴욕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가지고 버스턴에 와 있어요. 근데 버스턴에 온 이유는 저희 딸내미가 싱크로나이즈 아이스케이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컴피티션이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2박 3일 동안 여기서 묵으면서 연습도 하고 또 경기도 하고 집에 갑니다. 내일이 경기하는 날인데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들 연습가 있는 동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저희가 지금까지 읽어온 캐럴 드웨이의 마인드셋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매일 한 챕터씩 읽으려고 했는데 이게 챕터가 길어서 원서를 읽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죠.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바로 변화를 믿는 것이죠. 그 캐럴 드웨이도 어렸을 때는 고정 마인드, 전형적인 고정 마인드였다고 해요. 1학년 때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 생활을 하는데 새로운 환경이고 또 그 학생들을 봤을 때 다 자기보다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글쓰기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모든 걸 더 월등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그 학교 가는 게 굉장히 끔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또 매일매일 울었다고 하는데 왜 그때 힘들었을 때 왜 선생님이나 학생들한테 나 이거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보기만 했으면 충분히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하고 계속 슬퍼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친구들과 그리고 몇몇 학부모들과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 만남의 장소로 가고 있는데 이미 만나자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벌써 영화를 보러 이렇게 걸어가고 벌써 떠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잠깐 기다려달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달려갔으면 됐을 텐데 자기를 두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얼음처럼 정지가 돼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버려두고 저기 먼저 갔을까?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역경에 부딪혔을 때 그냥 얼어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파워가 없고 힘이 없고 또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성장 마인드셋은 뭔가요? 이 성장 마인드셋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이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배우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인드셋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캐럴 드웨이 교수는 매년 신입생들한테 이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매기는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재능은 글쓰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Don't do it이라는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가 이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배운 이후에 그 이후에 Go for it 도전해봐 라는 그런 마인드셋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이스는 체육학과에 있는 학생인데 그 이전에는 고정 마인드셋으로 모든 경기 때마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리고 항상 매 경기 때마다 나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 수업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배우고 그리고 개선을 하는 것 그런 마인드셋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또 토니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천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들보다 월등하게 이해력이라든지 기억력이 훨씬 좋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천부적인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부적인 자질을 믿고 잠도 충분히 안 자고 항상 부족한 채로 이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잠을 충분히 못 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이해력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성장 마인드에 대해서 배운 이후로는 잠도 충분히 자고 공부도 열심히 하자라는 마인드셋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 학생들이 더 용기가 생기고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고정 마인드를 갖게 되는 이유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고정 마인드셋을 갖게 됨으로써 어느 시점에 굉장히 자기의 큰 목적을 달성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되고 싶어 하는지, 스마트한 사람,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이 고정 마인드셋을 통해서 어떤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의 수용을 잘 느끼지 못하면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는 거를 느끼지 못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갖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상에 맞도록 자신을 거기 끼워 맞춤으로써 보통 그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능력 있고 강하고 그리고 좋은 그런 모습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고정 마인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정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증명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도전하는 거나 갈등하는 거, 그리고 비판을 받는 거, 역경있는 거, 이런 모든 거는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변화를 하려면 이런 도전 과제, 역경, 비난, 비판, 이런 것을 다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수용을 해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본연의 진짜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장 중심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고 나쁜 것, 그리고 강하고 약한 것, 이런 딱 정의된 그런 개념을 버리고 유용한 전략을 그리고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직도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완성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직 미완성의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미완성의 존재라는 말이 듣고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습보다 더 좋아지고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러기를 바라요.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이 아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고 또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길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함으로써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 살아있는 삶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더 용기를 갖고 더 오픈된 마인드셋을 갖고 삶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캐롤 도에게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의 좋은 영향을 미쳤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희 신랑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신랑이랑 이제 막내는 지금 뉴욕에 있거든요, 계속. 왜냐면 막내도 아이스하키를 하기 때문에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divide and conquer. 한 명씩 한 명씩 나눠서 열심히 그 바쁜 일정에 맞게 주말에는 그렇게 찢어져서 움직입니다.
아무튼 이제 신랑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이제 저녁 먹을 때마다 이런 대화를 하자. 그 이전에는 아들이 뭐 나 수학 배웠는데 이거 너무 쉬웠어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게 쉬웠어? 너 참 잘했구나. 다 아는 거구나 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아, 내가 그렇게 말을 해왔던 게 정말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뭐가 쉬웠어. 아, it was too easy. 우리 아들이 되게 많이 쓰거든요. It was too easy for me.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는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몰랐던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니?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까? 하면서 좀 이렇게 챌린지를 해주는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너무 쉬웠다 그러면 네가 잘했구나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말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얘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을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더 중점을 두고 학교에 가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so what did you learn today?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뭐 있어? 라고 물어보고 나서 what mistake did you make that taught you something? 혹시 오늘 학교에서 어떤 실수를 했니? 그 실수를 통해서 뭘 배웠니?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what did you try hard at today? 오늘 뭐 열심히 노력한 거 있어? 라고 물어본다든지 줄리아랑 리오니한테 한 명씩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전략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그래서 배운 게 무엇인지 이런 걸 질문함으로써 애들이 자연스럽게 성장 마인드셋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캐롤 드웨이의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끝내게 됐는데 세 번째 책이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내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책을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또 뵐게요. 안녕.